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가끔 헷갈리는 것들을 물어볼 때면 돌아오는 대답이 쌀쌀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식들이 기분이 좋을 때에는 선생님이 된 것처럼 친절히 가르쳐 주곤 하죠. 그럴 때마다 자식들에게 얼마나 빈정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부탁이 있을 때에는 한없이 천사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되어서는 돈을 맡겨놓은 것 마냥 당연하게 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에게 연락이 오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70대 진복순 씨도 아들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었는데? 끝까지 시침이 때려는 거야? 저번에 놀러 왔을 때 공원에서 너희끼리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 집은 너한테 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연락을 바로 끊어버린 진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을까요? 진 씨는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방 도시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집에서 꽃을 가꾸고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며 지냈죠. 동네 주민회관에 들른 진 씨는 이웃에게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연락 한 통이 없어. 아무리 살기 힘들다지만 부모한테 연락 한 번 하기 힘든가? 진 씨는 아들이 연락 자주 한다며? 효자둬서 좋겠어. 동네 이웃의 아들 칭찬에 어색한 미소를 보이는 진 씨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죠.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갔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은 아들이 전화를 자주 한다며 부러워하곤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했죠. 돈을 빌려간 지 2달이 채 안 돼서 여전히 아들 진석이에게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 이제는 나도 돈이 더 이상 없다. 에이, 그러지 말고 아버지 보험금 아직 많이 남았을 거 아니야. 쪼잔하게 그럴 거야? 사실 진 씨의 남편은 1년 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겨준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들은 매일같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너가 지금까지 빌려간 돈만 3천만 원이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아니, 보험금으로 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아들한테 그 정도는 그냥 줄 수도 있지 뭘 그래. 자기야,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만해.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석 씨한테 이야기할게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어머니. 연이구나. 그래 고맙다. 아들한테 더 이상 돈 때문이면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줘라. 너밖에 없구나. 아들 진석이와 결혼한 연이라는 며느리는 진 씨에게 딸처럼 살갑게 굴곤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아들과 달리 착한 마음씨를 가진 연희는 진 씨를 어머니처럼 잘 대해주곤 했죠. 그렇게 연락을 마무리한 후 아들은 더 이상 돈을 달라며 재촉하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잘 이야기해준 덕분이라 생각하는 진 씨였죠. 한 달이 지난 후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진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가 갑자기 무슨 일로 집을 찾아온 거냐? 아들이 엄마 집에 오겠다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그냥 한번 찾아온 거지 뭐. 연희도 같이 왔어. 어머니, 저 왔어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연이구나. 나야 잘 지내고 있었지. 집이 너무 휑했는데 연이가 오니까 너무 좋구나.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진 씨였습니다. 자주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참외 좀 사왔으니 드셔보세요. 무슨 과일을 다 사왔니? 얼른 깎아올 테니까 기다리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푹 쉬세요. 연희는 과일을 깎아드리기도 하고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며 효녀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너는 근데 요즘 뭐 하며 살고 있는 거니? 아들 진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인가게가 인기인 건 알지? 그게 처음에는 자본이 좀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일 안 해도 알아서 돈이 들어와서 좋아. 무인가게? 사람 없이 일을 한다는 거야? 너 설마 아직도 그때처럼 정신 못 차린 건 아니지?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사업이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니까. 사실 진 씨의 아들 진석이는 30살이 넘도록 독립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취업은 되지 않고 매일같이 허황된 꿈만 쫓았던 것이죠. 그런 진석이는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연이라는 참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진석 씨도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연희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나저나 김치는 집에 있니? 집에 있는 것 좀 가져가거라. 진 씨는 집에 있는 반찬들이며 김치와 같은 음식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정말 그냥 놀러 온 것인지 아들과 며느리는 반찬들을 챙기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다음번에 또 올게. 전화 좀 잘 받고. 그래, 알았다. 다음에 또 놀러 오거라. 아무 일 없이 돌아간 아들을 보며 기분이 이상했던 진 씨였지만 더 이상 돈을 재촉하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만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 이후 아들과 진 씨는 연락을 가끔 하며 지내곤 했고 며느리와도 가끔 통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진석과 며느리는 집에 찾아와 진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룻밤 자고 가도 괜찮지? 갑자기 자고 간다고?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러니? 동네에서 술 한잔하고 자고 가려고요, 어머니. 같이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이 근처에 맛있는 게 뭐가 있다고? 마지못해 나가는 척하는 진 씨였지만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나가서 기분이 좋은 진 씨였죠. 그러고는 근처에 있는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던 도중 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번에 장모님이랑 일본에 갔을 때 먹었던 회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 일본이 회는 진짜 잘하더라니까? 진 씨는 아들이 해외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여행 한번 다녀온 적 없던 진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서운했지만 아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죠. 다음번에 꼭 한번 일본 가봐. 진짜 괜찮더라니까? 눈치도 없이 아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 사람이 어딨니? 네 애비도 죽은 마당에. 진 씨가 이야기하자 침묵이 흐르게 되었고 아들은 아차 싶었는지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가자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도 눈치를 봤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게 먹으러 갔던 진 씨였지만 기분이 언짢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산책 좀 하다가 들어갈게요. 그래, 밤에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오거라. 네, 어머니, 먼저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집 앞까지 같이 걸어오던 며느리와 아들은 진 씨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진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잘 곳을 마련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다음날 해장에 좋은 콩나물국이라도 끓여줘야겠다고 생각한 진 씨는 콩나물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를 향해 걷는 도중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려고 했으나 어쩌다 엿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아니, 엄마랑 여행 간 얘기를 뭐하러 했어? 지금까지 기분 풀어드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밥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온 걸 어떻게 해. 이미 얘기한 거 어쩔 수 없고 언제 다시 기분 풀어드리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자기가 좀만 더 힘내주면 안 될까? 나보단 자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딸처럼 잘하니까 그렇지. 집 생각해서 자기도 잘 좀 해봐. 그렇게 해서 언제 받으려고 그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한다는 이야기에 진 씨는 몰래 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벌써 엄마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는데 스스로도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러면 하나뿐인 아들한테 남은 집 남겨주고 들어가지 않겠어?
아빠 보험금도 많이 남아있을 거야. 아들의 속셈을 알게 된 진 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돈 얘기를 안 하나 싶었더니 더 큰 속셈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 치매기도 있으신 것 같은데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겠지. 하긴 하나뿐인 아들한테 주긴 하겠지 뭐. 그리고 요즘 요양원도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 어머니도 거기서 사시는 게 더 편할 거야. 더 이상 듣다가는 쓰러지겠다 싶어 조용히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간 진 씨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이미 굳게 마음을 닫은 진 씨는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픈 밤을 지낸 진 씨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간다고 할 때도 그저 가라고만 이야기할 뿐 해장국을 끓여준다거나 반찬을 주지도 않았죠. 진 씨에게 갑자기 아들이 잘해주었던 것부터 해서 며느리가 최근 들어 더 잘해줬던 이유가 집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지고 슬픈 감정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진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저렇게 컸을까요? 같이 이야기라도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엔 자기가 없네요. 속사정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 진 씨는 아들이 바라는 대로 요양원에 가야 하나 생각할 뿐이었죠. 그러던 도중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싸줬던 불고기 좀 해줄 수 있어? 연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이야기하는 아들을 보며 진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애써 침착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해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돈이라도 주고 해달라고 하거라. 에이, 엄마 아직 돈 많잖아. 여행 얘기 때문에 아직도 삐져있구나? 내가 무슨 돈이 있냐? 너가 안 갚은 돈만 얼만데 내가 기억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뭐야, 아직도 그걸 받아내려고 하고 있었어? 그럼 빌려간 돈은 갚으라고 있는 거다. 앞으로 10년은 팔팔할 테니 그 전에 꼭 갚거라. 그렇게 별다른 소득 없이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래는 요양원에 갈까도 생각했던 진 씨였지만 생각해보니 아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된 용돈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 독립하기 전까지 열심히 키워줬더니 독립하고 나서도 돈만 빌려갈 뿐 진 씨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죠. 가만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별다른 걸 도와준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크게 잘해준 적도 없던 며느리에게조차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죠. 진 씨는 지금껏 아들 부부에게 휘둘리고 있었던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어김없이 집을 노리고 있는 아들 부부는 진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죠. 당황한 아들은 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바꿨어? 문이 안 열리는데? 앞으로 너가 빌려간 돈 갚을 때까지 집에 올 생각 하지 마라. 비밀번호는 그래서 바꿔뒀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러는데? 너희끼리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었는데? 끝까지 시치미 떼려는 거야? 저번에 놀러 왔을 때 공원에서 너희끼리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내 집은 너한테 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연락을 바로 끊어버린 진 씨였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전화가 왔지만 절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절대로 연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진 씨였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편의 보험금을 남겨두었던 진 씨는 자신의 취미 생활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평소에 사고 싶었던 식물들을 사서 가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기회가 되어 동네 이웃들과 함께 패키지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주택연금까지 가입하여 연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연을 끊고 나니 자신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진 진 씨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진 씨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자식의 그릇된 행동이 진 씨의 노후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위해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해주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무언가 물려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정말 있을까 싶은 요즘입니다. 자식들은 자식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식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놓고 자산을 물려주길 바란다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1년쯤에 탤런트 전원주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 자식들에게 서운한 점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품만의 자식이라는데 그 말이 딱 맞다며 전화 한 통도 없다고 이야기했죠. 왜 전화 안 거냐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연락 와서 의무적으로 한마디 하고 끊기도 하고 그러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상냥하게 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는 자식들을 보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노후에는 마음이 섬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처도 곧잘 받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상처받지 않고자 자식들과 연을 끊자니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역시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듯이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키웠다고 해도 그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주길 기대하면 오히려 상처만 받을 뿐인 것이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저 내 삶에 충실하고 가끔 연락이 오면 잘 지내는지만 확인하시는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 자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취미를 가지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차피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남의 자식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주변에 자식 자랑을 하는 시니어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인지 자식들을 비교하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자식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슬픈 감정을 가지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들만 이야기할 뿐 안 좋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자식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남의 자식과 비교하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그저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채워나가다 보면 상처받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생각을 자주 하다 보면 서운한 감정이 생길 뿐입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식들에게 있던 감정들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노후에도 행복한 삶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식들과의 관계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사연과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